그 명진 스님께 네.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몇 가지 이슈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서 10억 원 현찰로, 일부는 국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스님 한 봉은사 주지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도둑놈이죠. 네. 왜냐하면은 남의 물건을 이렇게 조금씩 훔치는 도둑보다는 네. 국민의 세금을 네. 함부로 지 돈같이 갖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썼던 것이야말로 네. 큰 도둑이죠. 네. 작은 도둑은 우리가 처벌을 했는데 그동안에 큰 도둑, 네. 정말 그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 네. 이들이야말로 정말 처벌해야지 돼. 정말 도둑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하고 예. 33살 먹은 그 애기 엄마가 예. 중학생 다니는 그 딸 둘을 데리고 여행을 왔다가 서울에서 2만 원짜리 맞습니다. 그 싼 여관방에서 자다가 불에 타서 죽은 뉴스가 두 개가 왜 그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지 과연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너무나 우리는 돈, 자본, 욕망, 잘 살아보세, 747, 수출 이런 구호만 갖고 우리가 6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 사는 세상,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겠다. 네. 또 용산 참사가 엊그저께 구주기였습니다. 네. 용산 참사 이 막루에서도 네.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네. 니들이 과연 사람이냐? 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쥐새끼. 나라를 이꼴로 네? 만들고 신부님 사람이 아니고 쥐새끼라고. 생방송에서 그건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쥐를 그럼 뭐라고 표현해? 쥐님 같은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도 존경을 해야죠. 전직 있는 대통령인데. 그래서 정말 니들이 사람이냐는 그런 물음에 바로 묻게 되죠. 왜냐하면은 조금만 그 잘못해도 감옥을 가고 뭐 몇백 원짜리 빵만 훔쳐도 1년, 2년씩 가서 사는데 네. 저렇게 수십억을 훔쳐다 놓고 현금 그 계산기를 그 기계 틀을 갖고 가서 10억을 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도둑님이라고 그래요? 야이라 이 도둑놈들아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정말 뭐 점잖은 신부님이나 저같이 출가하는 스님들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런 데 대한 부처님 경전이 있어요. 예,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부처님 경전. 보면 예. 자카타 경이라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말로 나쁜 놈에게는 정중함이 필요 없느니라. 나쁜 놈에게는 법도 소용없고 좋은 말도 소용없는 노릇이다. 그는 선을 중화하고 있으니 그와 맞서 터놓고 싸워서 이겨서 제압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래야 그 사람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네. 주변의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는다.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벌이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선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대목은 저하고 부처님하고 아주 같이 상통하고 공감하는 기죠. 네. 그 신부님도 성경에 이런 거 있죠. 성경에는 네. 지금 이명박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네. 거죠. 세례자 요한이 네. 광야에서 네. 회개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달려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세례자 요한이 그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느냐? 그러니까 막 호된 그 질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스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적폐를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래. 근데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요한한테 달려왔던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네.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스님 말씀대로 얘는 인간들이 아니지. 이미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네. 돈을 탐하면 망하고,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탐하면 죽는다 그래. 이명박 박근혜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격언 같은 이야기가 네. 현실이 되면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과정에 있다. 아하. 이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네.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은 자기가 사람임을 드러낼 질문이 없는 거야. 질문이 없는 거야. 네. 이것이 참, 안타까움이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이잖아요. 시골에 사는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이들 둘 데리고 방학이어서 제가 보기엔 서울 구경 온 것 같아요. 서울 그러니까 구경 전국 왔죠.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게 도심의 한복판에 싼 여관에서 오늘 하루 자고 또 내일 우리 어디 가서 구경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참사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10억을 개수기를 가져와가지고 돈을 세면서 근데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세금인 거고 우리 세금인 거죠. 신문희 스님 세금 아직 안 내시나요? 내죠. 내시죠? 세금. 예. 종교인들 세금 내죠, 이제? 당연히 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계종에서는 뭐 세금 내는 것을 찬성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부님, 스님 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건데 아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읽고 갈까요? 지금 문자 띄워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읽고 갈게요. 네, 문자를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네. 자, 문자가 들어오면 읽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굉장히 반갑다. 스님이 화가 많이 나셨군요. 이런 문자가 좀 들어와 있고요. 화가 난 게 아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이 생활화된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명박은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이에요. 근데 스님 왜냐하면은 1996년도에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도 얼른 자기 기사에게 운전한 걸로 덮어 씌웠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죠. 그리고 9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도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써요. 근데 그때 선거 자금 담당했던 김유찬이라는 분이 그걸 폭로를 합니다. 그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거짓말시키고 거짓말로다가 본인이 자술서까지 받습니다. 그 자술서를 내놓고 하는 말이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종교인의 양심을 걸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거짓말했으면 어머니가 정직이라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훈을 내려줬겠습니까? 스님 원세훈 원장하고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원세훈 원장은 봉은사 신도였었죠. 원세훈 원장이 봉은사 신도. 자주 만나셨겠네요? 자주는 아니고 대선 선거 과정에도 좀 왔었고 또 행자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도 제 방에로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봉은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등을 달아달라고 보낸 거를 이렇게 지져보는 사람의 등을 봉은사에 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등값을. 그 청와대에서 절에 다는 등 얘기하시는 거죠? 대통령 등을 달아달라고 이제 관례적으로 보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등을 왜 달아야지 돼?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항의를 하러 온 거예요. 당선되던 첫 해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3개월 있답니다. 한참 기세등등할 텐데 네. 감히 대통령 등을 안 단다고 빠꾸를 한 거죠. 빠꾸를. 네. 그러니까 빠꾸, 예. 네, 빠꾸. 참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죄송합니다. 일본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부딪혀요. 네.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갑니다. 네. 봉은사 네. 청와대와 각을 세워. 그래서 원세훈 그 행자부 장관이 네. 사과를 하러 옵니다. 아. 그 당시에 청와대 그 수석 한 네, 분하고. 예.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막 뭐라 그래요. 예. 고소용에다가 부동산 투기, 병력 기피, 세금 포탈. 왜 이렇게 니들은 범죄자들이 많냐. 예. 그랬더니 그 원세훈 행자부 장관이 하는 말이 예. 스님, 부동산 투기도 해본 사람이 장관을 하면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신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서 코멘트. 내가 예.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러면 전국의 경찰서장을 네. 도둑놈이나 강도들을 시켜라. 그럼 다 해봤으니까 잘 잡을 거 아니냐.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천박한 사람들. 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무슨 비리가 있는 양 네. 이렇게 슬슬 흘려가면서 네. 협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얘기할 거리가 있다. 네. 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비리가 있었으면 바로 드러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했어야지 되죠. 그렇죠. 왜 그걸 감춰놨다가 예. 지금 와서 있는데 우리도 자꾸 괴롭히면 그걸 깔까야. 그거는 조직폭력배도 어디서 아주 천박한 조직폭력배들이 예. 쓰는 협박 공갈에 속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난 까라고 당당하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 영상 메시지 한번 띄우시죠, 스님. 네. 그 얘기를 지금 딱 지금 얘기했잖아요. 깔아. 네? 네. 정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비리가 있었더라면 네. 없는 그 시계도 네.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있는 거를 여지까지 감추고 어떻게 살았느냐 숨이 막혀서 정말 그런 얘기한다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네. 더 양심의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죄악을 다시 저지르는 거라고 나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용서 안 합니다 이제는. 네. 예. 그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투기도 해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장관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예.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다 말이 아니잖아. 그들의 말은 말이 아닌 이유가 말은 책임과 네.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 그냥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네. 그냥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예?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말이다. 근데 그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의혹이 계속 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리 이제 산속에 계시고 또 이제 수도하시지만 계속 살펴보면서 좀 짚을 건 짚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제일 공들이는 역점일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당장 목전에 닥친 일이 2월 9일 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이후에 이제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온 뉴스지만 지금 그 조원진 의원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애국당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인공기 뭐 불태우고 화형식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앞서 표창원 의원하고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명진 스님 북한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죠. 네, 뭐 한 15회 정도? 15회. 예, 예.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오셨어요? 북한 사람이 2002년? 전종훈 신부님이 명진 스님 뭐 북한 사람이네 막 15번이나 15번이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네. 그때까지는 네. 남북 관계에 네. 무슨 그 조선 불교도 연맹과의 아. 불교 관계 협력 속에서도 오고 갔고 네. 윤희상 그 평화재단 이름으로도 좀 다녀왔었고 예.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네. 많은 북쪽의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달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과연 저게 어디다 쏠려고 그럴까? 네. 미국에다가, 일본에다, 남쪽에다가 쏠려고 핵을 갖고 있을까? 네. 뭐 이런 문제부터 좀 질문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말 쏠까? 정말 쏠까? 예. 북이 만약에
사거리가 뭐 미국의 동부까지 가는 네. 장거리 그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북이 만약에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네. 북쪽은 어떻게 될까요? 뒷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의 수준이 쑥대맛이 어떻게 된다고 됩니까? 봅니다. 쑥대맛. 그러면 다 죽는. 북이 갖고 있는 핵은 네.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겠다고 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북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래 그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쏠 거라고 보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건 뭐냐 하면은 말벌이 예. 독침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말벌이 사람들이 근처 가면 쏩니다. 예. 쏘면 말벌 죽어요. 침을 쏘면 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핵도 말벌의 독침과 같아서 네. 쏘면 죽는다. 네. 근데 그걸 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끝없이 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우리 건드리지 말고 평양협정 맺고 정전협정을 그리고 외교관계 트고 네. 우리 너무 압박하지 말아라. 네.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아하, 예. 네, 그래서 북에 대한 핵 문제도 아마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아. 다만 북이 핵을 소형화시켜서 네. 팔레스타인 중동의 어떤 그런 뭐 테러 단체 쪽으로 흘러가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미국을 공격하는 거를 막기 네. 위해서 예. 소형화되거나 핵무기가 간소화돼서 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선에서 네. 자유권 정도를 주면서 핵 동결시키고 야, 남북 관계를 푸는 게 지금 명진 스님 완전히 전문가세요. 남북관계 핵 전문가 이 공부만 해오신 줄 알았더니 아니, 진짜 그렇진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네. 아, 스님, 신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스님이라고. 사람들이 다 스님이라고. 스님인 줄 알아. 저는 이 부분은 네. 우리가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 평화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남북관계는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평창올림픽도 평화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참석 안 한다 네. 했으면 이 평창올림픽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올림픽의 정신을 한반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딴지를 건다? 해코지한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고 해요. 한국에 살 자격이 없어. 어? 평화에 자유한국당이 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다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네. 예?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자유한국당 이 문제가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도 나왔어요. 아니,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네. 한 50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네. 남북 관계를 바라봤을 네. 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네. 영토를 갖고 막 죽자 살자 싸웠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배경으로 네. 우리 민족끼리 피 터지게 싸웠는데 이제는 우리는 통일이 됐다. 한 500년 후에 네. 역사의 기술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같이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죽여라 살려라가 아니라 네, 네. 우리 민족끼리 두 강대국들을 끼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대화가 또 완전히 있습니다. 반통일 세력들이 반세기를 이 땅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게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난 보수주의가 아니다. 어? 뭐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보수주의자야? 뭐예요, 그러면, 어? 신부님? 깡패 새끼들이지 뭐 그냥. 아니고 아, 그렇게 보신주의? 말하면 안 보신주의?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고, 방송 부족함 용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신주의라고 근데 했는데 보신주의.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보수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지키는 게 보수의 본질이거든요. 지난번에 안 그러시던 이번에 말씀이 너무 아니, 나 이거 화가 나서 그래. 왜냐하면, 아니,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엄청난 전용우 신부님 화나신 거 노력을 같아요. 통해서 이만큼까지 왔잖아요. 지금 네. 평창올림픽 성공 올림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여기다 대고 뭐, 불살르고, 데모하고 이러면, 이게 한반도에 같이 살자는 거냐, 어떠냐 하는 거죠. 어? 국민들한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 네. 이게 그래도 어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분단 세력들, 이렇게 분단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하는 이 분단 고정 세력들의 네. 예? 이 회개, 진짜 이 회개 없이는 한반도의 긴장, 어려움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죠. 아, 마지막 멘트가 분노 끝에
진리를 말씀해 오늘 주셨어요. 또 질문을 또 안 받.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21초 시간 오늘도 시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편성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끝에 주신 말씀이 명답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 예?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 굉장히 어렵다.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분탕질을 하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두 말씀 오늘 너무 아쉽고요. 다음 주에 또 약속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사흘 걸렸는데 글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이만큼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명진 스님께 네.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몇 가지 이슈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서 10억 원 현찰로 일부는 국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스님 한 봉은사 주지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도둑놈이죠. 네. 왜냐하면은 남의 물건을 이렇게 조금씩 훔치는 도둑보다는 네. 국민의 세금을 네. 함부로 지 돈같이 갖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썼던 것이야말로 네. 큰 도둑이죠. 네. 작은 도둑은 우리가 처벌을 했는데 그동안에 큰 도둑, 네. 정말 그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 네. 이들이야말로 정말 처벌해야지 돼. 정말 도둑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하고 예. 33살 먹은 그 애기 엄마가 예. 중학생 다니는 그 딸 둘을 데리고 여행을 왔다가 서울에서 2만 원짜리 그 맞습니다. 싼 여관방에서 자다가 불에 타서 죽은 뉴스가 두 개가 왜 그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지 과연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너무나 우리는 돈, 자본, 욕망, 잘 살아보세, 747, 수출 이런 구호만 갖고 우리가 6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 사는 세상,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겠다. 네. 또 용산 참사가 엊그저께 구주기였습니다. 네. 용산 참사 이 막루에서도 네.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네. 니들이 과연 사람이냐? 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쥐새끼. 나라를 이꼴로 네? 만들고 시부지 뭐라- 사람이 아니고 쥐새끼라고. 생방송에서 그건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쥐를 그럼 뭐라고 표현해? 쥐님 같은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도 존경을 해야죠. 전직 있는 대통령인데. 그래서 정말 니들이 사람이냐는 그런 물음에 바로 묻게 되죠. 왜냐하면은 조금만 그 잘못해도 감옥을 가고 뭐 몇백 원짜리 빵만 훔쳐도 1년, 2년씩 가서 사는데 네. 저렇게 수십억을 훔쳐다 놓고 현금 그 계산기를 그 기계 틀을 갖고 가서 10억을 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도둑님이라고 그래요? 야이라 이 도둑놈들아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 네. 정말 그 뭐 점잖은 신부님이나 저같이 출가한 스님들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런 데 대한 부처님 경전이 있어요. 예, 경전에 경전. 나오는 말씀이 부처님 경전. 보면 예. 자카타 경이라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말로 나쁜 놈에게는 정중함이 필요 없느니라. 나쁜 놈에게는 법도 소용없고 좋은 말도 소용없는 노릇이다. 그는 선을 중화하고 있으니 그와 맞서 터놓고 싸워서 이겨서 제압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래야 그 사람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네. 주변의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는다.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벌이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선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대목은 저하고 부처님하고 아주 같이 상통하고 공감하는 대목이죠. 네. 그 신부님도 성경에 이런 거 있죠. 성경에는 네. 이
지금 이명박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네. 거죠. 예, 테레자 요한이 네. 광야에서 네. 회개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사람들이 테레자 요한에게 달려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세리자 요한이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느냐? 그러니까 막 호된 그 질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스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적폐를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래. 근데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요한한테 달려왔던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네.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스님 말씀대로 이런 인간들이 아니지. 이미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네. 돈을 탐하면 망하고,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탐하면 죽는다 그래. 이명박 박근혜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격언 같은 이야기가 네. 현실이 되면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과정에 있다. 아하. 이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네.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은 자기가 사람임을 드러낼 질문이 없는 거야. 질문이 없는 거야. 네. 이것이 참, 이제 안타까움이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이잖아요. 시골에 사는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이들 둘 데리고 방학이어서 제가 보기엔 서울 구경 온 것 서울 같아요. 구경 전국 왔죠.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게 도심의 한복판에 싼 여관에서 오늘 하루 자고 또 내일 우리 어디 가서 구경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참사를 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10억을 개수기를 가져와가지고 돈을 세면서 근데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세금인 거고 우리 세금인 거죠. 북 관계도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달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과연 저게 어디다 쏠려고 그럴까? 네. 미국에다가, 일본에다, 남쪽에다가 쏠려고 핵을 갖고 있을까? 네. 뭐 이런 문제부터 좀 질문을 시작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정말 쏠까? 정말 쏠까? 예. 북이 만약에 사거리가 뭐 미국의 동부까지 가는 네.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북이 만약에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네. 북쪽은 어떻게 될까요? 뒷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의 쑥대밭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죽는 북이 갖고 있는 핵은 네.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겠다고 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북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래 그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쏠 거라고 보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건 뭐냐 하면은 말벌이 예. 독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벌이 사람들이 근처 가면 쏩니다. 예. 쏘면 말벌 죽어요. 침을 쏘면 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핵도 말벌의 독침과 같아서 네. 쏘면 죽는다. 네. 근데 그걸 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끝없이 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우리 건드리지 말고 평양협정 맺고 정전협정을 그리고 외교관계 트고 네. 우리 너무 압박하지 말아라. 네.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북에 대한 핵 문제도 아마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북이 핵을 소형화시켜서 네. 팔레스타인 중동의 어떤 그런 뭐 테러 단체 쪽으로 흘러가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미국을 공격하는 거를 막기 네. 위해서 예. 소형화되거나 핵무기가 간소화돼서 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선에서 네. 자유권 정도를 주면서 핵 동결시키고 야, 남북 관계를 푸는 게 지금 명진 스님이 완전히 전문가세요. 남북관계 핵 전문가 이 공부만 해오신 줄 알았더니 아니, 진짜 그렇진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네. 스님은 신부님 어떻게 보세요? 그 스님이라고 사람들이 다 스님이라고. 스님인 줄 알아? 저는 네. 이 부분은 네. 우리가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 평화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남북 관계는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평창 올림픽도 평화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참석 안 한다 네. 했으면 이 평창 올림픽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올림픽의 정신을 한반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딴지를 건다? 해코지한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고요. 한국에 살 자격이 없어. 어? 평화에 자유한국당이 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다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네. 예?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자유한국당 이 문제가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도 나왔어요. 아니,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네. 한 50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네. 남북 관계를 바라봤을 네. 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네. 영토를 갖고 막 죽자 살자 싸웠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배경으로 신부님 스님 세금 아직 안 내시나요? 내죠. 내시죠? 세금. 예. 종교인들 세금 내죠, 이제. 당연히 예. 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조계종에서는 뭐 세금 내는 것을 네. 찬성을 하죠. 그러니까요.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신부님 스님 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건데 아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읽고 갈까요? 지금 문자 띄워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읽고 갈게요. 네, 문자를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네. 자, 문자가 들어오면 읽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굉장히 반갑다. 스님이 화가 많이 나셨군요. 이런 문자가 좀 들어와 있고요. 화가 난 게 아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거짓말이 생활화된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이명박은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이에요. 근데 스님 왜냐하면은 1990년도에도 네. 국회의사당 안에서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네.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도 얼른 자기 기사에게 네. 운전한 걸로 덮어 씌웠다가 네. 나중에 들통이 나죠. 네. 그리고 9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도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써요. 네. 근데 그때 선거 자금 담당했던 네. 김유찬이라는 분이 그걸 폭로를 합니다. 네. 그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거짓말시키고 거짓말로다가 본인이 자술서까지 받습니다. 네. 그 자술서를 내놓고 하는 네. 말이 네.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네. 종교인의 양심을 걸고 네. 이것이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거짓말했으면 어머니가 정직이라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훈을 내려줬겠습니까? 그 스님 그 원세훈 원장하고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원세훈 원장은 네. 봉은사 그 신도였었죠. 원세훈 원장이 봉은사 씨 예, 그 자주 만나셨겠네요? 자주는 아니고 그 네. 대선 선거 과정에도 네. 좀 왔었고 네. 또 그 행자부 장관이 예. 취임하고 난 뒤에도 예. 제 방에로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봉은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등을 예. 달아달라고 보낸 거를 예. 이렇게 지져보는 사람의 등을 봉은사에 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등값을. 네. 그 청와대에서 절에 행정관이- 다는 등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 등을 달아달라고 이제 관례적으로 보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등을 왜 달아야지 돼.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항의를 하러 온 거예요. 당선되던 첫 해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3개월 있답니다. 한참 비례등등할 때인데 네. 감히 대통령 등을 안 단다고 빠꾸를 한 거죠. 빠꾸를. 네. 그러니까 빠꾸, 예. 네, 빠꾸 참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죄송합니다. 일본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부딪혀요. 네.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갑니다. 네. 봉은사 네. 청와대와 각을 세워. 그래서 원세훈 그 행자부 장관이 네. 사과를 하러 옵니다.
아. 당시에 청와대 수석 한 네, 분하고 예.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막 뭐라 그래요. 예. 고소용에다가 부동산 투기, 병력 기피, 세금 포탈 왜 이렇게 니들은 범죄자들이 많냐. 예. 그랬더니 그 원세훈 행자부 장관이 하는 말이 예. 스님 부동산 투기도 해본 사람이 장관을 하면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신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서 코멘트. 내가 예.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러면 전국의 경찰서장을 네. 도둑놈이나 강도들을 시켜라. 그럼 다 해봤으니까 잘 잡을 거 아니냐.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천박한 사람들. 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무슨 비리가 있는 양 네. 이렇게 슬슬 흘려가면서 네. 협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얘기할 거리가 있다. 네. 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비리가 있었으면 바로 드러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했어야지 되죠. 그렇죠. 왜 그걸 감춰놨다가 예. 지금 와서 있는데 우리도 자꾸 괴롭히면 그걸 깔 거야. 그거는 조직폭력배도 어디도 아주 천박한 조직폭력배들이 예. 쓰는 협박 공갈에 속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난 까라고 당당하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 영상 메시지 한번 띄우시죠, 스님. 네. 그 얘기를 지금 딱 지금 얘기했잖아요. 깔아. 네? 네. 정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비리가 있었더라면 네. 없는 그 시계도 네.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있는 거를 여지까지 감추고 어떻게 살았느냐 수위 맥혀서 정말 그런 얘기한다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네. 더 양심의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죄악을 다시 저지르는 거라고 나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용서 안 합니다, 이제. 네. 예. 그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투기도 해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장관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예.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다 말이 아니잖아. 그들의 말은 말이 아닌 이유가 말은 책임과 네.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 그냥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네. 그냥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예?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말이다. 음. 근데 그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의혹이 계속 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리 이제 산속에 계시고 또 이제 수도하시지만 계속 살펴보면서 좀 짚을 건 짚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제일 공들이는 역점일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당장 목전에 닥친 일이 2월 9일 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이후에 이제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온 뉴스지만 지금 그 조원진 의원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애국당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인공기 뭐 불태우고 화형식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앞서 표창원 의원하고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명진 스님 북한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죠. 네, 뭐 한 15회 정도? 15회. 예, 예.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오셨어요? 그 사람이 2002년? 전종훈 신부님이 명진 스님 보고 북한 사람이네 막 15번이나 15번이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네. 그때까지는 네. 남북관계 네. 무슨 그 조선불교도 연맹과의 불교관계 협력 속에서도 오고 갔고 네. 윤희상 그 평화재단 이름으로도 좀 다녀왔었고 예.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네. 많은 북쪽의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